참으로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하나 마주해야겠습니다. 선배님들,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도 하나를 펼쳐놓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100년 넘게 군림하던 일본을 발밑에 뒀다는 포브스의 공식 발표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강대국 순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성적표를 보는 순간 등골에 전율이 쫙 돋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100년 넘게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던 일본은 저 뒤로 밀려났고 유럽의 자존심이라던 프랑스도 우리 발밑입니다. 이게 국뽕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데이터와 실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쥔 독점적 기술 패권이 만들어낸 차가운 현실입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 소장은 불과 70년 전 재더미뿐이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괴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국운의 상승이 우리 선배님들의 은퇴 자산과 포트폴리오에 어떤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져다 줄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2부의 열차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나간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일본이 왜 아날로그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한국에 추월당했는지 그 처참한 몰락의 현장과 우리가 반도체와 배터리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슈퍼갑이 된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왜 전 세계 투자 자본이 한국의 특정 기업들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3, 즉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잔인한 숙제가 무엇인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30년 전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구걸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본 관료들이 우리에게 읍소하고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 6위라는 이 경이로운 성적표 뒤에 숨겨진 냉혹한 머니게임의 진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12위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도 펴놓고 보면 인구 900만 명에 영토는 우리 강원도만한 이 좁쌀만한 나라가 왜 강대국 순위권에 있을까요? 답은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도끼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연구소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USB 메모리나 방화벽 기술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건드리면 손목 날아간다는 것을 실전 기술로 보여주는 무서운 나라죠. 다음은 9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흔히들 기름집이라고 무시하는데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사우디가 휘두르는 건 석유가 아니라 돈다발 그 자체입니다. GDP 1조 달러를 넘겼고 빈살만 왕세자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나라를 개조하겠다며 네옴시티라는 미친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서울 면적의 44배짜리 첨단 도시를 짓겠다는 이 계획 하나에 전 세계 건설사와 기술 기업들이 사우디 앞에 줄을 섰습니다. 돈으로 외교를 하고 돈으로 기술을 사는 중동의 큰손, 사우디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도파민이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8위, 일본입니다. 한때 미국까지 집어삼킬 뻔했던 경제대국 일본이 8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감이 오십니까? 1980년대만 해도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썩어가는 30년입니다. 일본도 여전히 부자입니다. 기초과학 탄탄하고 노벨상 수상자 수두룩합니다. 닌텐도, 토요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 건재하죠. 하지만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부채는 선진국 중 압도적 1위고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가득합니다. 더 심각한 건 사회 분위기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결제가 되고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는 나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그 똥꼬집이 결국 일본을 파리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겉은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있지만 속은 병들어 골골대는 거인의 모습이죠. 반면 7위 프랑스를 제치고 6위에 등극한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포브스가 2026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을 6위에 올렸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며 가장 경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도와 도끼입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던 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하고 공부해서 70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 지도를 보십시오.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 없으면 구글과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서버가 통째로 멈춰버립니다. 21세기의 석유라는 반도체를 우리가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배터리, 전기차, 조선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한국이 다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무기조도 안 쓴다는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서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성능이 압도적이라서 사는 겁니다. 독일제 전차 주문하면 5년 뒤에 나오지만 우리는 주문하면 바로 찍어내서 배송까지 해줍니다.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생산 능력. 이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패닉에 빠뜨린 겁니다.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보고 팝송 들으며 자랐죠. 지금은 미국 10대들이 BTS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떡볶이를 먹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화적 매력과 군사적 파괴력, 그리고 경제적 기술력이라는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6위라는 성적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이제 이걸 지키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우리 몫이죠. 우리 위에는 5위 독일, 4위 영국, 3위 러시아, 2위 중국, 그리고 1위 미국이라는 괴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은 우리가 G3, 즉 세계 3대 강국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 몰라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모든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 핵심 부품을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선배님들, 이제 본격적인 부의 재편이 시작됩니다. 국가의 순위가 바뀌는 이 거대한 격동기에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가? 단순히 국뽕에 취해 박수만 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그 냉혹한 머니게임의 실체를 파트 2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일본의 몰락 비화와 그 사이를 파고든 대한민국의 은밀한 전략.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선배님들의 노후를 바꿀 정답은 바로 이 다음에 있습니다. 자, 선배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왜 우리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참한 몰락의 스모킹건을 하나씩 뽑아 보겠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장인정신, 기초과학, 그리고 탄탄한 경제력일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일본 경제는 거대한 빙하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단단해 보이지만 밑바닥에서는 뜨거운 변화의 물결에 녹아내리며 아주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일본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서의 완전한 자폭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이 최신형 자율주행 전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다면 일본은 지금 아주 관리가 잘 되어 번쩍번쩍 광이 나는 구식 인력거를 타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인력거를 정성스럽게 닦고 광을 내본들 엔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2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이제는 한국보다 더 낮은 생산성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은 일본의 탈팩스 선언입니다. 선배님들, 우리는 팩스를 박물관에서나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관공서와 기업 간 소통의 80% 이상을 팩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토시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토시는 출근하자마자 팩스로 들어온 주문서를 확인합니다. 이걸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종이에 옮겨 적어서 부장님 책상에 올려둡니다. 그럼 부장님은 주머니에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인감 도장을 꺼내 쾅 찍어줍니다. 이 도장 하나 받으려고 사토시는 부장님이 회의에서 돌아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립니다. 반면 한국의 김대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 올리고 30초 만에 승인받고 바로 발주 넣습니다. 이 30초와 2시간의 차이가 30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지금의 강대국 순위 역전으로 나타난 겁니다. 일본이 우리는 전통을 중시한다 라며 도장에 집착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그 도장을 찍을 종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위로 올라선 가장 강력한 행정 효율성의 비밀입니다. 더 뼈 아픈 것은 일본의 심장이었던 반도체입니다.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이름만 들어도 쟁쟁했습니다. 당시 미국조차 일본 반도체가 무서워서 협정으로 두들겨 팼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반도체 왕국을 재건하겠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라피더스를 가동하고 수조엔의 보조금을 퍼붓고 있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나노, 1나노 공정을 양산하며 저 멀리 달아나는 동안 일본은 이제 겨우 40나노 공정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원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입니다. 젠슨 황 회장이 왜 한국에만 자주 올까요? 일본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만드는 데 필수인 HBM 메모리가 일본에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 향수에 젖어 장인정신을 외치며 수작업에 매달릴 때 대한민국은 속도전으로 전 세계 인공지능 공급망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전통을 지키려다 정작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린 일본의 똥꼬집이 말입니다.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들조차 이제는 일본의 디지털화는 한국보다 10년 이상 뒤처졌다고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일본만 제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놀라야 할 대목은 예술과 낭만, 그리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강대국 프랑스마저 우리 발밑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가 루브르 박물관과 에르메스 가방으로 연간 수십조 원을 벌어들일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유럽 시장의 심장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파리 시내의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올리브영 팝업 스토어에 3시간씩 줄을 서는 장면은 이제 일상입니다. 프랑스 여대생 엘로디는 말합니다. 예전엔 프랑스 화장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국 제품은 내 피부 상태를 앱으로 분석해주고 딱 맞는 성분을 추천해줘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뷰티 테크입니다. 더 결정적인 타격은 에너지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원자력 발전 강국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원전과 느린 유지보수 시스템 때문에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었죠. 이때 한국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원전기업 EDF가 당연히 따낼 줄 알았던 유럽의 차세대 원전 사업들을 한국의 K원전 컨소시엄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설계 변경과 노조 파업으로 공기를 5년, 10년씩 늦출 때 한국은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지어버립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까지 더해졌습니다. 프랑스의 르노와 푸조 자동차가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휘청일 때 그 차들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인 배터리는 누구 걸 습니까? 바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제품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기네 차를 한 대 팔아도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정착된 겁니다. 2026년 포브스는 이를 두고 유럽의 제조 경쟁력은 이미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배님들, 이 거대한 구군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전통적 권위가 실무적 혁신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즉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부르는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병기창입니다. 독일이 덜덜 떨고 미국조차 경이롭게 쳐다보는 한국 방산의 미친 듯한 성장세. 과연 K무기는 어떻게 전 세계 군사지형을 뒤흔들었을까요? 주문하면 5년 뒤에나 무기를 주는 독일과 달리 우리는 계약서 도장 찍고 몇 달 뒤면 항구에 배가 도착합니다. 이 압도적인 생산력과 신뢰도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천재일우의 기회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챙겨야 할 진짜 수익 모델은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흐름을 내 지갑으로 연결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국군이 6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전략이 바로 다음 내용에서 펼쳐집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6위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 숨겨진 진짜 머니게임의 핵심,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21세기의 산소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점했는지 그 짜릿한 역전극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들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그건 옛날 말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쌀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1분도 못 버티듯 대한민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은 그 즉시 차가운 쇳덩이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강대국 반열에 올라선 가장 강력한 엔진이 바로 이 기술 독점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는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 경제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AI 칩셋의 황제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왜 수시로 한국을 찾아와 우리 기업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엔비디아의 그 비싼 그래픽 카드도 결국 전기가 흐르지 않는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을 보십시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지구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설계도를 받아다 겨우 찍어내기 바빴는데 이제는 전 세계 테크 공룡들이 우리 반도체를 한 줄이라도 더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이 지금은 우리 기술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의 향수에 젖어 장인 정신을 외치며 수작업에 매달릴 때 대한민국은 속도전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 세계 인공지능 공급망을 통째로 장악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기초과학을 자랑해도 당장 2나노, 3나노 미세 공정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는 이미 20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석유라 불리는 배터리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세대 중 한 대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2026년 초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결정적인 퍼즐을 맞추면서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에 1000km를 가고 단 9분 만에 완충되는 이 기술은 일본과 중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도달하지 못한 신의 영역입니다. 일본의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가장 많이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공장에서 제대로 찍어내 실차에 태운 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까지 움켜쥐고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냉혹한 자본의 원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유기가 되었다고 해서 내 주머니가 저절로 두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력이 상승하는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는 반드시 부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못 버티는 이 독점적 공급망의 중심에 내 자산을 어떻게 동기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단순히 국뽕에 취해 박수만 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전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내 지갑도 함께 두꺼워지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조 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SK하이닉스 역시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경신하며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반도체와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전략물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보적인 기술을 쥐고 있는 한 전 세계 자본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 차를 타며 부러워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우리 배터리를 받아야 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이 기술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왜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겠습니까? 단순히 철판이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과 센서, 그리고 강력한 배터리 기술이 결합되어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디지털 화력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탱크가 아날로그식 기계장치에 매달릴 때 우리는 전차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독점이 만들어낸 강대국 6위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의 조명이 꺼지면 우리 앞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포브스가 우리를 강대국 6위로 꼽으면서도 배터리가 다 되어간다고 경고한 진짜 이유. 바로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리고 무기를 만드느냐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적을 써내려온 민족 아닙니까? 인구 부족을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2026년의 이 무서운 혁신 속도는 오히려 우리를 G3, 즉 세계 3대 강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과 독일을 밀어내고 미국과 중국 옆에 당당히 서게 될 그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노동력이 사라지는 위기를 기술의 독점으로 돌파해내는 대한민국의 이 천재적인 전략이 과연 선배님들의 실질적인 지갑 사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쥐어야 할 황금 열쇠는 무엇인지 그 누구도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최종 결론을 공개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팩스와 도장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때 우리는 세계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이 통쾌한 역전극의 정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보상은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정답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거대한 국력 역전극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전 세계 강대국들이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K방산의 소름 돋는 독주 체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부르는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병기창입니다. 독일이 덜덜 떨고 미국조차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우리 방산의 미친 듯한 성장세. 이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선 국가 생존의 결단이자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머니게임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우리 한국산 K9 자주포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럽의 자존심이라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PJH-2000 자주포는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문하면 5년, 10년 뒤에나 무기를 주는 독일과 달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계약서 도장 찍고 몇 달 뒤면 항구에 배가 도착합니다.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한국은 무기를 편의점 도시락 찍어내듯 만드느냐며 기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생산력이 곧 우리 선배님들의 은퇴 자산을 지켜줄 강력한 경제 방어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우리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이미 1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는 물론이고
이제는 중동의 맹주, 사우디와 호주, 심지어는 자존심 강한 영국과 미국까지 우리 무기를 사기 위해 수십조 원을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게 빚 대신 탱크를 받아오며 무시당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뼈째 발라내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디지털 화력 체계로 진화시켰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독일은 평화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숙련공들을 내보낼 때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라는 긴장감 속에 24시간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70년의 집념이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의 갑이 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할 실질적인 이득은 국가 신용도의 상승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발성 거래가 아닙니다. 한 번 모기를 팔면 30년 동안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즉, 전 세계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에 거대한 구독료를 내는 구독경제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 고정적인 달러 유입은 우리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선배님들의 연금과 자산 가치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독일 탱크 레오파르트가 왜 한국의 K2 흑표에게 안방을 내줬을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독일 탱크는 전자장비가 구식이라 반응 속도가 느린데 우리 K2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센서 기술이 결합되어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인공지능 사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는 쇳덩이가 아니라 달리는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기술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수익이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혈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맹주인 노르웨이와 이집트 사막에서도 우리 무기가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 6위 대한민국이 진 진짜 발톱입니다. 선배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자본주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냉전 이후 최대의 군비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무기를 사재기하고 있죠.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조차도 자기네 탄약고가 비어가자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기체계의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수록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단단해지고 이는 곧 우리 주식시장의 안정과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가치가 바로 이 K방산의 포신 끝에서 보호받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주와 미사일 기술까지 결합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무 미사일의 파괴력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던 것 기억하시죠? 핵무기가 없어도 핵무기에 준하는 타격력을 갖춘 재래식 무기체계.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이 힘이 강력할수록 우리 경제는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전 기업이 당연히 따낼 줄 알았던 사업들을 우리 K원전 컨소시엄이 싹쓸이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전과 방산, 이 두 가지는 국가 간의 깊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신뢰가 곧 우리 국가의 자산 가치를 결정합니다. 싸고 빠르고 정확하다. 이 삼박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독점적 경쟁력입니다. 프랑스가 설계 변경과 노조 파업으로 공기를 5년, 10년씩 늦출 때 한국은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지어버립니다. 이 신용이 쌓여 지금의 성적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일구어낸 이 6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유지할 수 없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이 화려한 승전보 뒤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기는 잘 팔리고 국격은 치솟는데 왜 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의 미래에 의구심을 던지는 걸까요? 포브스가 우리를 강대국 6위로 꼽으면서도 배터리가 다 되어간다고 경고한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3, 즉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위기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돈이 되는 기회로 바꿀 것인지 그 소름 돋는 최종 전략을 아셔야 합니다. 노동력이 사라지는 시대를 기술의 독점으로 돌파해내는 대한민국의 이 천재적인 생존법이 선배님들의 지갑 사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최종 결론을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진짜 부의 추월 차선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자, 선배님들, 이제 이 거대한 국력 역전극의 최종 결산표를 받아들 시간입니다. 참으로 통쾌한 역전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좁아서 서럽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운영체제 그 자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위가 6위로 올랐다는 숫자의 유의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공급망 심장을 움켜쥐고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거대한 경제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냉혹한 진실은 이제 전통적인 강대국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면 장땡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진짜 국력입니다. 일본이 팩스와 도장에 매달려 디지털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사이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방산이라는 21세기의 산소를 독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한국산 부품과 무기 없이는 단 하루도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이 독점적 지위야말로 우리가 G3, 즉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담보입니다.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 시니어 연구소 가족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실질적인 자산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 물건이 없으면 세상이 멈추는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배님들이 주목하셔야 할 진정한 투자 기회와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경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쓸고 에너지 패권을 재편하는 글로벌 파워하우스입니다. 이 거대한 매크로 경제의 흐름을 읽고 내 자산을 대한민국이라는 우량주에 동기화시켜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왜 우리에게 추월당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노년층은 자신들의 과거 영광에 취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과 혁신 기술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엔저 현상과 실질 구매력의 하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6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드는 그 막대한 부가가치가 우리 연금 재원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실전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 공급망 중심에 투자하십시오.
이제는 단순히 이름 있는 대형주를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공장을 못 돌리는 기술, 즉 HBM 반도체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K방산의 핵심 부품,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과 내 개인 자산을 일치시키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특히 방산 분야의 수주잔고를 보십시오. 이것은 향후 30년간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일 확정적 수익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둘째, K브랜드의 위상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글로벌 수익을 내는 방산 ETF나 첨단 소재 우량주로 재편하여 원화 가치 상승의 수혜를 온몸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원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선배님들이 평생 모으신 자산의 글로벌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인들이 엔화 가치 폭락에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강한 원화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인구 위기론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적어지는 위기를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압도적인 생산성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1인당 GDP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그 로봇이 창출하는 이익에 세금을 매겨 우리 시니어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있는 지3시대의 청사진입니다.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개인만이 국가 6위의 국운 상승을 고스란히 자신의 실질 소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무너졌는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더 빠르게 디지털과 AI 기술을 내 삶에 이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정보를 확인하고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재테크입니다. 참으로 반어적인 사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던 주변국들의 견제와 무시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희소자산으로 숙성시켰다는 점입니다. 저들이 문을 걸어 잠글수록 우리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주식시장과 연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자본주의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낚아챘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며 느끼신 그 자부심을 이제는 실질적인 이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가난한 변방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몰려드는 신흥 기회의 심장부입니다. 단순히 국뽕에 취해 박수만 칠 게 아니라 이 변화를 타고 내 노후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현명한 자산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체급이 바뀌면 개인의 생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일본처럼 도태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내 자산이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와 함께 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강도훈 소장이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3위 G3가 되는 그날까지 선배님들의 가장 든든한 자산관리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강대국 6위 등극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자산방어 전략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대한민국 국운 상승 만세라고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선배님들의 그 뜨거운 응원이 우리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더 무서운 기술 복수극을 완성해 나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월드 클래스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불기라는 성적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피땀 흘려 만들어준 위대한 유산이며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경영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선배님들의 노후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반도체는 전 세계의 뇌가 될 것이고 우리의 배터리는 전 세계의 심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무기는 전 세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가동되는 G3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배님들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삶 속에 숨겨진 노다지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선배님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꿀 또 다른 엄청난 잭팟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선배님들의 성공적인 노후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저 강도훈 소장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